우리는 건강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지만 그 중에는 잘못 알려진 상식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물입니다. 흔히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권고는 아닙니다. 물 섭취량은 개인의 활동량, 식습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나 신진대사가 활발한 사람은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의 권고에 따라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려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일 뿐 운동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땀의 양보다는 운동 강도, 시간, 종류가 운동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땀을 흘리는 것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지만 땀의 양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보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비타민에 대한 오해입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어, D, E, K은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부족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도 과다 섭취 시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오해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콩, 두부, 생선, 계란, 살코기 등 다양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 시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고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 좋은 선택이며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대한 오해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고 무산소 운동은 근육량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운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무산소 운동은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워줍니다. 두 운동을 병행하면 체지방 감소, 근육량 증가, 기초대사량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한 후 스쿼트나 벤치프레스와 같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체력 수준과 목표에 맞춰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오해입니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집중력과 동기부여를 높여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오해입니다.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지만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과잉 진단을 유발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기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